자, 오늘 7월 5일 화요일 시장 반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생각했던 대로 맞아 떨어져서 오늘 하루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1% 이상만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현재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5%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3%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나와봤자 1, 2%일 것이다 라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장에 레버리지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한 이유가 코스닥 레버리지는 8%가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 레버리지는 3%도 오르지 못하고 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코스닥을 똑같이 나눠서 한 것이고 코스닥만 다 사기에는 방향이 틀리게 되면 대응이 꽤나 어려워질 것 같아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서 반반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증시가 이렇게 올라줘가지고 기분은 좋긴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등인지 판단하려면 지금 하루 이틀 가지고 판단하는 건 어렵고 대부분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단타이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온다기보다는 며칠 이내 또는 개인들이 꼬였을 때 바로 빠져야 되는 먹튀 수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도 당연히 좋진 않습니다. 아마 증시가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할 뿐이지 앞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야 될 이유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의 없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증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당연히 단기간에 힘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좋게 희망 있게 생각을 하고 싶지만 지난 2020년 폭락장 이후 3,000포인트를 찍었을 때 단군일에 처음 있는 상황이 지금 오랫동안 꼬여진 수급에서 또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시젠을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젠보다 좀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풍제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 있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수급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한 이쯤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2만원대도 아니고 한 이쯤 8만원대 이렇게 고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급이 오래 꼬여 있는데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찍을 확률, 지금도 코스피가 여기서 신고가 찍을 확률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단기간에 풀어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지 언젠가 5년 10년 그 5년 10년 동안 과정이 수급을 풀어버리고 다시 꾸준하게 상승하는 장이 펼쳐진다면 언제라도 코스피는 3천을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나와 줄지 모르니까 문제지.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등을 해도 긴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지금 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황금선을 되찾아준다 하더라도 이걸 유지해주는 단계가 더 힘들 수 있기에 무조건 좋게 생각하기보단 냉정하게 바라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코스닥이 5% 상승했을 때 수급이랑 비슷합니다. 6월 24일 수급을 보면 코스닥이 이때 5% 상승이 나왔는데 6월 24일 이때 외국인이 3,800억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400억, 금융투자와 함께 2,400억. 당연히 얘들이 코스닥 잡주들의 장기 투자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 단타나 그냥 빼먹을 수 있는 목적이 있으니까 잠깐 들어왔을 뿐이지 이 수급은 언제라도 단기간에 나가면서 다시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는 점. 수급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참 씁쓸한 게 무엇이냐면 외국인이 들어와도 문제, 개인이 들어와도 문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추세 때문인지 무조건 좋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최소한 한금선 정도는 회복하는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살릴 수 있을 때 빨리 살려놔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는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다시 며칠 이내에 저점을 파게 된다면 그때는 저점이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좀 안 좋게 생각했을 때 2018년이나 20년에도 나오던 사이드카가 이런 지독한 폭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하루 만에 3, 4%씩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 신용잔고도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 손실인 거 나중에 결국 회복해 줄 거야. 무조건 좋게만 말을 해드리는 것보단 증시는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도 매매를 하긴 했는데 무증 테마 쪽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교주 중에서 신고가를 한번 찍어내는 보로노이, 그 전에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줄 때 바로 먹고 빠지는 초단타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버릇을 못 버린다고, 그 전에 20%까지 올랐던 게 마이너스까지 갈 만큼 지독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기록을 참고하게 된다면 내가 물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빠른 단타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오늘 무증 테마들이 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요즘 무증 테마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구 음원에 이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5주씩 주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5주 아래로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5주 아래라도 점상 가거나, 그리고 5주 주는 실리콘2 조강이 있습니다. 조강은 오늘 신고가 돌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상태로 돌파를 했으며 역시나 신주 배정 기준일인 다음 주 13일 그 전까지 계속 변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변동이 나온다는 걸 알았는지 JP모간 쪽에서도 신나게 단타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오늘은 모아 데이터란 종목에서 또 1주에 5주씩 주는 무상증자를 발표해서 바로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 제 주특기가 따상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었음에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좀 눌림에서 잡아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워낙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제가 19,000원 이하에서 체결을 시키고 싶었지만 금세 말아가지고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게 지금 신고가까지 한 방에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혀 생각에도 없던 회사들이 무증 발표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선침의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잡혀갔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무증으로 한탕 해먹을 기회를 엿보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발표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가를 무식하게 하락장에서 무식하게 2배 띄울 만큼 대놓고 해먹고, 요즘에는 검토 중, 실리콘2와 모아 데이터 검토 중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차트만 보더라도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1주당 5주를 준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처럼 무식한 각도로 올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미 검토 중 뉴스 때문에 무적 알리바이가 있을 것이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를 한 원준만 보더라도 1주당 10주는 줘도 될 것 같은데 2주밖에 안 주니까 실망감에 주가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발표 전에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좀 심각하게 하락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1주당 최소 5주에서 많게는 그 이상 주는 발표가 나왔을 거라면 아마 그 전에 다 주가가 17만원, 18만원 그 이상 분명히 선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처음 봐서 이게 또 어떻게 사그라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증 발표만 하면은 신저가까지 완전히 뭉개지던 주식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을 봤을 땐 어떤 종목이 다음에 무증을 하냐, 1주당 5주를 넘게 줄까, 아니면 별로 주지 않아서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할까, 앞으로도 무상증자 종목에만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발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공구먼처럼 권리락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시선을 여러 번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번 달도 무상증자 종목에서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확실하게 빼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무턱대고 최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의 분위기가 어떻게 꺾일지도 모르고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고점에 잡기보다는 기준일이나 날짜 같은 걸 이용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미리 접근해서 상승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린다던가, 최고점에서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거래대금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언젠간 나오긴 하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무상증자 관련주 쪽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고가 근처나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까지 올라가면 항상 무상증자 기대 이슈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무상증자 테마가 강력하다는 것이며, 이제는 1주당 5주를 줘도 부족할 만큼 다음엔 과연 1주당 7주, 8주 아니면 그 이상 주는 종목이 나올지, 다음엔 어떤 종목에서 발표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